요즘 음향 업계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매니아는 L덱을 기다리고 있는데 음향 업계는 L덱보다는 aptX 어댑티브를 채택하고 있죠.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영립입니다. 대표적인 고음질 코덱하면 소니가 만든 L덱과 퀄컴이 만든 aptX 어댑티브가 있죠. 대부분의 매니아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L덱 지원을 바라고 있는데 최근 전통의 음향 회사에서 출시한 제품들을 보면 대부분 이 L덱보다는 aptX 어댑티브만 탑재하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 얘기 주제인 이 제나이저도 L덱보다는 aptX 어댑티브만 탑재하고 있죠.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3도 그렇고 모멘텀 4 와이어리스도 aptX 어댑티브만 탑재하고 출시했어요. 이게 L덱 라이센스 비용이 더 비싼 걸까요? 아니면 전반적인 안정성이 aptX 어댑티브가 좋아서일까요? 아마 그거는 또 만든 사람 많이 알겠죠? 하지만 매니아 입장에서는 안드로이드 폰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L덱을 너무너무 원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제품을 보면 마냥 L덱을 기다릴 수만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브랜드에서 aptX 어댑티브만 탑재하고 있습니다. 퀄컴은 이 정도 되면 삼성 갤럭시의 라이센스 비용을 대폭 낮춰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스마트폰 점유율을 좀 찾아봤습니다. 전세계 점유율 데이터입니다. 현재 만들어진 제품들 기획은 대부분 2021년도에 진행이 됐을 거예요. 크게 다르진 않지만 2021년 1쿼터를 보면 삼성이 22%, 애플이 17%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샤오미, 무려 14%나 되네요. 일단 이 그래프에서 aptX 어댑티브가 되는 브랜드는 대충 이 정도요. 대략 30%는 넘게 나올 듯 하네요. 참고로 L덱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예요. 이걸 보니까 다른 시장에서는 aptX 어댑티브도 사용할 만하다 라고 보여지네요. 그런데 한국 시장 점유율을 볼게요. 똑같이 2021년 1쿼터를 보면 삼성이 무려 67% 그리고 애플이 22%입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LG가 점점 없어지고 있네요. LG라고 aptX 어댑티브를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정식 발매된 스마트폰 중 aptX 어댑티브를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1%도 안 된다고 봐야죠. 한국에서 aptX 어댑티브 전망은 밝지가 않습니다. 용감하기 참 힘드네요. 사족이 길었네요. 그만큼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L덱만 기다릴 수는 없죠. 이제는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제나이저에서 aptX 어댑티브를 전송할 수 있는 블루투스 트랜스미터 BTD600을 출시했습니다. 이미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듯 합니다. 제나이저는 그래도 이런 동굴이라도 만들어주네요. BTD600은 어떤 제품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격은 46,900원으로 aptX 어댑티브 지원 동굴 중 저렴하게 출시했네요. BTD600 박스는 작고 심플합니다. 구성품도 여기 보이는 두 개가 다예요. 메인인 USB-C 타입 어댑터 그리고 A2C 어댑터입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디자인했는지 참 귀엽게 만들었어요. 빵긋 웃고 있네요. 제나이저 마크와 LED가 있고 여기 아래에는 버튼이 있습니다. PC 연결할 때는 이 A타입 바로 연결하면 되고 스마트폰이나 맥북에는 이 C타입 젠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성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죠. 이 BTD600은 블루투스 오디오 트랜스미터예요. 혹시나 해서 제가 마우스랑 페어링을 해보니까 절대 안 붙더라고요. 블루투스 사운드 카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PC나 스마트폰에서 음악을 블루투스로 전달해주는 거죠. 그리고 aptX 어댑티브 코덱을 사용해서 전달해주는 거라 유선에 가까운 고음질로 음악을 듣는 제품이에요. 블루투스 5.2를 지원하는 퀄컴 칩셋을 탑재했고 aptX 어댑티브를 지원합니다. 스펙상 지원 OS는 윈도우즈 8.1부터 맥 OS는 11부터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USB-C 타입 스마트폰도 지원하는 걸 확인했고요. 아이폰도 젠더를 사용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편리한 점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다가 전화가 오면 자동으로 HFP 모드로 변경됩니다. HFP는 핸즈프리 프로파일로 마이크가 활성화되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모드예요. 그게 자동으로 되어가지고 바로 통화가 되는 편리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고음질로 음악 들으면서 통화를 한다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칩셋은 24비트 96kHz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24비트 48kHz까지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추후 펌웨어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바로 사운드입니다. 사운드는 정말 긴 말이 필요 없긴 해요. 여러분이 만약 aptX 어댑티브를 지원하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이 있다, 그럼 사세요. 2번 사세요.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폰 사용자도 고음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나이저 제품하고 확실히 궁합이 좋아요. 이미 후기도 있잖아요. 찾아보시면은 다 괜찮습니다. 정말 유선에 근접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제나이저가 이래서 LDAC을 안 쓰고 aptX 어댑티브를 쓰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는 여러 후기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죠. 정말로 좋아집니다. 어떻게 좋아지는지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모멘텀 4 와이어리스 측정 데이터입니다. 뭐가 많죠? 이번에는 코덱을 다 측정해봤어요. 먼저 SBC, AAC, aptX는 다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로 연결해서 측정했습니다. SBC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생각보다 SBC도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SBC는 여기서부터 쭉 빠지죠. 한 18kHz 정도 되는 것 같고 AAC도 의외로 깔끔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대역폭이 SBC보다 짧습니다. 약 17kHz 정도 되는 듯 보이네요. 다음은 aptX. 이건 고음에 짜글짜글한 게 많이 보이네요. 노이즈인지 신호 손실인지 눈으로 딱 보이죠. 대역폭은 SBC와 같은 18kHz 정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aptX가 가장 안 좋은 건가 봐요. 다음은 BTD600과 연결해서 aptX 어댑티브로 연결해서 테스트했는데 먼저 파란색은 노트 20 울트라에 연결한 결과예요. 이 대역폭이 확실히 늘어났죠. 초고음에서 살짝 떨림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고음 대역폭이 확실히 늘어났어요. 대략 23kHz 정도로 보이는데 BTD600 샘플링 레이트가 48kHz죠. 그래서 스펙상 최대 24kHz까지 재생이 가능한데 거의 한계까지 재생하는 모습이에요. 아마 드라이버 성능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제나이저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3입니다. 먼저 SBC를 보면 기본 SBC도 꽤 괜찮은데 여기 한 16kHz 정도부터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0kHz 이상에서 큰 떨림이 발생하네요. 다음은 AAC입니다. SBC와 마찬가지로 16kHz 부분 레벨이 살짝 낮아져요. 그리고 고음 대역폭은 더 짧게 19kHz에서 뚝 끊긴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음은 aptX. aptX의 문제인 것인지 고음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aptX 어댑티브를 갤럭시에 연결했을 때입니다. 초고음에 약간 떨림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코덱보다 초고음 레벨이 더 높고 대역폭도 거의 24kHz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이폰에 연결하면 고음이 조금 더 정돈이 되었는데 대역폭은 갤럭시보단 살짝 짧네요. 22kHz 정도. 그런데 특이하게 15Hz 아래 저음이 더 사는 것이 보이죠? 이거는 측정 오류인가 해서 몇 차례 측정을 해봤는데 계속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거의 안 들리긴 하겠지만 아이폰에서 극저음이 조금 더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눈으로 보셨죠? 직접 들어보면 저는 체감이 확실히 더 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aptX 어댑티브 연결되는 리시버 있으면 꼭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 딜레이입니다. 블루투스 트랜스미터라서 일단 전체적으로 상당히 빠릅니다. 빠르면 60대, 느리면 120대입니다. 전반적으로 딜레이는 빠르다. 그런데 잘 보면 패턴이 보이죠? BTD600을 어디에 연결했는지 보다는 어떤 리시버에 연결했는지에 따라서 딜레이가 조금 바뀝니다. 모멘텀 TW3의 경우 아이폰, 안드로이드, PC까지 105에서 103 정도예요. 모멘텀 4는 90대, 5909는 70 정도, 그리고 P18은 120까지도 나오네요. 전반적으로 딜레이는 빠른 편이에요. 문제는 딜레이가 빠르면 버퍼는 작습니다. 버퍼가 작으면 이 전파 간섭이 심한 곳에서는 조금 더 끊길 수가 있다. 그런데 제가 테스트할 때 헤드폰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TWS가 조금 끊김이 발생하더라고요. 지난번 어댑티브 동굴 리뷰에서 사용 방법을 헷갈려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서 이번에는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려면 일단 케이스부터 벗겨야 합니다. 그냥은 안 되네요. 여기 C타입에 단이 너무 없어요. 스마트폰에 BTD600을 연결하고 설정해서 블루투스 들어가서 블루투스를 끕니다. 대부분 여기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일단 블루투스를 끄고 BTD600에서 하얀색과 빨간색이 교차 전멸되어야 하는데 안되면 3초간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모멘텀 4도 페어링 모드로 설정하고 기다리면
BTD600과 모멘텀 4가 서로 연결됩니다. BTD600은 스마트폰에서 사운드 카드가 되는 것이고 600에서 블루투스 신호로 헤드폰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블루투스를 꼭 꺼야 하나요? 아니요, 안 꺼도 됩니다. 다만 많은 분이 습관처럼 블루투스에 들어가서 연결하고 BTD600에 분홍색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블루투스를 끄고 페어링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의 블루투스는 다른 기기랑 연결된 상태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워치 같은 것도 사용을 하잖아요. 이 BTD600과 헤드폰이 연결된다, 이 개념만 잘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ptX 또는 어댑티브 코덱으로 연결되면 분홍색 불이 들어옵니다. 참고로 여기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SBC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때는 작동이 불안정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분홍색 들어오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BTD600은 멀티 포인트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기기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다시 페어링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불편하네요. 그리고 아이폰은 제가 이 두 가지 젠더를 테스트 해봤는데 잘 작동합니다. 특이한 건 참고로 이 모멘텀 4의 경우 안드로이드하고 연결하고 헤드폰에서 볼륨 조절을 하면 정상적으로 안 되는 이슈가 있어요. 이건 제가 리포트를 해서 곧 펌웨어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폰에서는 또 볼륨이 잘 작동합니다. 이건 참고해서 사용하세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음악을 듣고 통화를 하기에는 정말 좋은데 게임은 가려서 해야 합니다. 웬만한 모든 상황을 테스트해봤어요. 일단 BTD600 작동 방식을 다시 보면 기본적으로는 A2DP로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마이크가 열리면 HFP로 바뀝니다. 마이크가 열리면서 HFP가 되는 거예요. 이때 사운드는 대역폭이 좁아지거든요. 마이크에서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데이터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데이터를 내보내는 것도 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리 대역폭이 좁아져요. 그러면은 게임기에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플스5에 연결하면 작동은 합니다. 다만 바로 HFP 모드를 작동해서 소리가 딱 잘린 음성 대역만 들려줍니다. 그러면은 좀 답답한 소리가 나요. 게임하는데 맛이 안 나죠.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는 연결해도 USB 드라이버로 잡지 못하더라고요. 닌텐도 스위치는 연결이 안 됩니다. PC는 어떨까요? 이거는 알고 사용하시면 문제는 없어요. 기본 상태로는 사운드가 잘 나옵니다. 마이크가 필요하지 않은 엘든링 같은 거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이크가 켜지면 HFP 모드가 돼요. 그럼 소리가 이상해집니다.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 실행하면 기본적으로 마이크가 활성화되면서 소리가 이상하게 들립니다. 마이크를 끌 수 있는 게임은 문제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줌 같은 화상 미팅 같은 건 또 목소리 대역만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업무용으로 또 쓸만해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테스트를 해봤어요. 기본적으로는 A2DP라서 음악을 듣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오면 자동으로 HFP가 되면서 바로 통화가 됩니다. 이건 분명 편리한 기능이죠. 그리고 디아블로도 마이크를 쓰나요? 저는 게임만 해서 소리는 잘 들어오더라고요. 대신 마이크를 사용하는 게임 배틀그라운드는 일단 소리는 잘 나옵니다. 그러다가 게임 내에서 마이크를 활성화하면 HFP로 바뀌면서 소리도 잠시 대폭이 좁아진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배그하는데 나는 마이크를 안 쓰고 사플만 한다. 그러면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짜 테스트 많이 해봤죠? 네, 오늘은 제나이저에서 출시한 aptX 어댑티브 트랜스미터 BTD600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aptX 어댑티브 지원 리시버가 있다, 주로 음악 듣고 가끔 통화한다, 이렇다면은 무조건 사세요. 이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제가 aptX 어댑티브 지원 리시버 리뷰하는데 어댑티브로 들어서 음질이 안 좋아지는 경우는 없었어요. 딱 한 번 있나? 아주 저렴한 거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정말 유선에 가까운 음질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아이폰형 젠더 하나 구매하시면 아이폰에서도 고음질로 음악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게임만 한다, 그 경우도 사용할 만합니다. 다만 마이크를 사용하는 게임을 한다면 다른 제품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BTD600 가격이 많이 저렴하잖아요. 만듦새도 좋고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 리뷰를 기념해서 제나이저에서 제품 지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댓글 이벤트로 무려 10분을 추첨할 예정이에요. 댓글 이벤트는 여기 가서 댓글 남겨주셔야지 이벤트에 참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여기서 댓글 남겨주세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